교육대교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MC 조우종. 정다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저술가 곽재식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유영만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AI 기술이 교육 현장에 속속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네. 에듀테크라는 말이 등장한 것도 불과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말이죠. 에듀테크. 네, 어떤 세대세요? 라떼 세대는요, 사실 에듀 말 붙은 게 없었고요. 아.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네. 신입사원이 돼서 비로소 네. 이러닝? 이러니. 이라는 걸 시작하기 됐는데 그러면 상당히 좀 옛날 사람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저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이에요. 뭐 그러니까 영상이나 뭐 어.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 같은 건 저는 들은 기억이 없고 뭐 항상 그냥 교실에서 네. 이렇게 종이책으로 공부를 해왔고. 아, 뭐 저희 그랬던 때는 것 사실 같아요. 오락실이죠. 전자오락실이라고 아하.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그 아시지 않습니까? 약간 테트리스 하면서 기하학을 좀 공부하는 그렇죠. 그런 스타일. 예, 그런 거. 아하.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사실 지금은 정말로 AI 기술, 에듀테크가 발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네. 다가 아니고 이제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까지 도입된다고 하고 있으니 아. 정말 발전 속도가 이만하면 좀 무섭기까지 하다. 이 그러네요. 정도로 빠른데 교수님들은 어떻게 좀 이런 변화를 실감하시나요? 아, 전 진짜 실감 많이 하는데요. 네. 저는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과제를 내줄 때 네. 학생들이 이제 이것저것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베껴가지고 제출하지 못하게 네. 어떻게 하면 베끼지 못하게 고민하다가 무슨 계산 문제 이런 거 많이 내줬거든요. 오. 계산 문제를 내주면 아무래도 이거 베껴서 답을 못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돼요? 예, 뭐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무슨 앱을 설치를 한 다음에 인식을 시키면 네. 그 계산 문제도 앱이 인식을 다 해가지고 와. 컴퓨터가 풀어주는 그런 게 속속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진짜요? 그걸 막 풀이 과정도 막 출력해주고 오. 돈 내면 어떻게 적응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될지 네. 네. 사실은 정말 약간 겁에 질린 어.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좀 잘 모르겠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현재 교육 현장은 어떨지 AI가 도입된 교육 현장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군요. 네, 관악구입니다. 나는 읽어본 적 있는 사람. 많아요. 오, 이렇게나 많아. 진짜 아주 짧은 영상으로 책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책을 먹는 꿈을 꾸는 여우네요. 자, 이거를 북 트레일러라고 해요. 이렇게 아주 짧은 영상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북 트레일러를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넣고 싶어요? 사람들이 재밌어 할 만한 내용. 그 책의 특징이나 그런 거 새로 깨닫게 되는 새로 깨닫게 된 내용. 좋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소개하고 싶은 책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걸 오늘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캔바에 들어가서 템플릿을 디자인을 한번 골라보세요. 야, 요즘은 저렇게 하는군요, 수업을. 이거 학습지에 저번에 했었던 거. 읽기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이제 성취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의 제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을 소개하기. 그래서 그 전 차시에는 책을 직접 들고 친구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는 발표를 모둠별로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오늘은 좀 인공지능 도구를 좀 활용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책을 소개하는 이제 영상 자료를 만드는 수업을 오늘 계획을 해서. 아, 각자 이 재밌게 읽었던 책을 소개하는 거군요. 그것도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서 그 디자인 고를 때는 내 책이랑 관련된 주제를 검색해서 어울리게 배경을 만드시면 됩니다. 아, 뭐 제작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각자 이미지를 고르네요. 카메라 나와요? 이건 카메라를 지금 쓰고 있어요. 카메라 나옵니까? 나와요. 네. 자, 셀카 찍는 거예요. 셀카? 자, 하나, 둘, 셋 하면 찍는 거야. 하나, 둘, 셋. 사진 찍었어. 여러분도 찍었어요? 자, 됐어요? 자, 자기 사진 눌러.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얼굴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나왔어. 그치?
웰컴 프렌드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아이들이라고 이게 빠른 게 아니구나, 이게.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그 말을 쓰는 거야. 요즘 애들이 스마트폰을 워낙에 어릴 때부터 많이 스마트폰 써가지고 엄청 빠르죠. 예, 그래서 타이핑이 오히려 느린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글자. 글자는 다 쓴 거 맞아. 내가 소개할 책은 만복인의 떡집이야. 이 책은 심술쟁이 만복이를 변하게 한 떡집 이야기야. 꼭 읽어봐. 내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책은 깜냥이라는 한 길고양이가 여러 가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도와주기 이거 때문이야. 뭐죠? 목소리를 변조해서 들려주나 보다. 이 주인공이 젓가락을 못했는데 계속 연습을 하니까 젓가락 보사가 되는 내용이야.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건. 신기하다. 재밌다. 바로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게 재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코딩 같은 걸 좋아하는데 이런 걸 또 이거를 또 융합해서 하니까 재밌어요. 그 제 얼굴 찍고 가상현실 사람들이 이렇게 제 얼굴을 인식을 해서 말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글씨로 썼는데 입이 스스로 움직이고 눈도 깜빡여서 신기했어요. 내가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아이들이 돈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기 때문이야. 그 전에 했었던 그냥 캔바에다가 글씨랑 이미지만 입힌 게 아니라 영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또 어떤 거 같았어요? 놀라운 건 이게 지금 국어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 새로워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까? 무엇을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어떻게는 사실 뭐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노래로 불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 많은 그릇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도구는 나의 컨텐츠를 더 멋지고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아이들은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책 속에 이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경험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친구들한테 소개할까? 이거는 사실 메타인지가 발달이 돼야지 거기에 내용을 담아내는 거거든요. 그럼 표현력도 좀 늘어날 것 같고. 아, 사회 시간입니다. 사회 들어가면 자, 뭐라고 했어? 세시 풍속을 알아봅시다. 이거 메타버스. 그죠? 아, 가상의 공간. 네. 하늘의 농사가 잘 자라고 빌기 위해 모순들을 여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아, 재밌겠어요. 오늘 동안 잘 오, 박물관을 갔네. 이건 아, 다 무슨 잔치입니다. 뭐야, 이제 왜 다 여기 몰려있어? 자, 이렇게 같이 해결하세요. 아이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거를 보고 그 퀴즈를 풀어내면서 이제 옛날의 세시 풍속을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가상 공간 안에서 지금 사회 수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다른 데로 갑시다. 다음은 대보름에 먹는 음식. 대보름. 대보름에 대해서 또 공부하나 봐요. 부럼이잖아, 부럼. 부럼을 깨먹는 먹는 음식은 비발기, 술, 비발기 술은 오곡빵, 나물. 야, 요것도 신박하네. 저 빨간 티 누구야? 야, 빨간 티 누구야? 아, 점프를! 야, 박물관에서 점프를 하면 너 여기 점프하고 있잖아. 저 뛰놀 수도 있나 봐요, 저기서. 박물관에서 저러면 안 되지. 안 돼, 안 돼. 네, 진짜 박물관 같아요. 뭔가 진짜 그 메타버스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아닌데 진짜 나인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조작하는데 진짜 뭔가 설명하기 힘든 그런. 좀 놀랍습니다. 신기하네요. 사실 이제 수업을 요즘에 저런 형태로 하는 것도 몰랐거든요. 네. 아, 좀 충격적이고 이런 가상 공간을 네. 직접 여행하는 것도 네. 사실 체험 학습의 효과를 그냥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런 가상 공간을 본 게 사실 게임에서만 봤는데 어. 이게 게임이 아니라 이제 학습에 이용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흥미롭게 네. 또 조금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좀 기대도 되고요. 기대됩니다.
결국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 AI,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는 그 흐름은 이어가야 된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에 따라서 AI가 대답을 다르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인공지능이라는 친구가 답을 주는 거는 네.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주는 모든 답은 다 아더 스토리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인공지능이 땀을 흘릴까요? 땀을 흘리지 않을까요? 안 흘리죠. 사람은. 흘리죠. 흘립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은 사람한테 감탄을 자아나게 해주는 답을 줄 수 있어요. 감탄. 와, 어떻게 제가 저런 그림을 그리지?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작곡을 하지?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인공지능이 사람을 감동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 감동은 언제 오냐면 본인이 직접 땀을 흘려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몸으로 겪어본 자기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사람은 감동받는 거거든요. 맞네. 근데 인공지능은 100% 다 수평적으로 데이터를 추적해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엮어서 사람한테 던져주거든요. 네. 저기 보는 것과 같이 자기의 체험, 자기의 깨달음, 네. 플러스 알파를 인공지능 데이터에 추가해가지고 자기 거를 다시 만들어.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엄청나게 효율화된 정보를 편집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직접 겪어본 거라든지 네.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하면 그건 이제 나의 이야기가 나의 되는 것이 거죠.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사람한테 조금 더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에듀테크가 도입이 되면 어쨌든 아이들은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이런 네. 거는 좀 더 다양해졌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지고 넓어졌다. 이렇게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도구가 많아지면 좀 창의력 면에서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창의성의 핵심의 본질이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을 엮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 이연연상이라고 그래. 두 가지를 연결시켜 가지고 연속해서 상상력을 발휘하거든요. 창의성이 많은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엮어내야 될 레퍼런스, 참고문헌, 자료가 많은 거예요. 책을 많이 읽었거나 접한 게 많구나. 아이들한테 왕따 당한 경험이 있거나 네. 뭐 프로젝트하다가 뭐 실패했거나 이런 경험의 두께가 두꺼운 아이가 도구가 풍부해지면 이미 있는 데이터, 도구를 편집해서 네. 엮어가지고 something new,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 이런 게 창의성이니까 당연히 이 도구가 많고 그걸 잘 활용하는 친구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 창의성이 높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에듀테크에서 제가 제일 좀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 바로 이제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다채롭게 보여주기 위한 기술을 우리가 IT로 많이 줄 수 있다는 요 측면인데요. 예전 같으면 뭐 학생들이 할 수 있었던 거, 어린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 글을 쓴다, 그림을 그린다, 뭐 조금 발랄한 아이라면 춤추고 노래한다 이 정도였는데 그 정도였죠, 예. 요즘은 애들 가만 보면 컴퓨터 게임을 그냥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면 그 게임 속의 그 환경을 맵이라고 하죠. 맵. 그거를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몬스터가 나오고 여기에서 뭐 이런 함정이 있고 이걸 딱 배치를 한 다음에 네. 친구 불러가지고 야 내가 만든 요 맵을 돌파하는 게임 한번 해봐. 진짜 재밌을 거야. 그런 거 자기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자신의 이제 창의성을 드러내는 네. 이런 거를 애들이 하고 이제 놀고 있거든요. 앞으로 기술이 계속 더 발전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더 활용하고 쓰기가 좋아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수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애들이 표현할 수 있게 될까.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만들고 표현하면서 창의성이 얼마나 쑥쑥 커질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 부분의 에듀테크에 대해서 제일 많은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과연 이 학생들과 선생님들 어떤 열정으로 이렇게 이 준비를 하셨을지 계속해서 좀 더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학습 공동체 인공지능 융합 교육으로 이렇게 모여주셨는데 수업 사례 나눔한 거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고 그냥 여기 선생님들이 다 모이셨네요, 한 자리에. 지금 이게 1번부터 야, 여기도 이제 탭을 가지고 제가 이거 퍼틀로버 수업하는 거를 봤는데 네. 저는 2학년까지만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3학년 3학년 안 이후로는 되겠어요? 네,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단순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3학년 1학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3학년 1학기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1학기 괜찮고요. 엔트리를 어려워하는 애들은 또 끝까지 어려워해서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제 인공지능, 뭐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수도 진행하고 수업 사례 나눔도 하고
이제 1년에 계속 수시로 모여서 모여서 협의도 하고 정말 자발적으로 선생님들 관심으로 모여진 모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배우려고, 그러니까 뭔가 잘 알아서 모였다기보다는 서로 배우려고, 나누려고 이제 모인 모임이에요. 네. 여기서 카메라 옵션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찍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리기 툴을 이용해서 따라 그리는. 아, 내 얼굴 그리는 건가 그 보다. 따라 그리는 건 뭐 어렵지 이제 않죠. 잡는 툴로 잡아서 삭제를 하면 이와 같이 자기 자화상이 오. 남습니다. 재밌다 이거. 오. 자화상 쉽게 그리기네요. 저는 이거에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과학 수업에서 실험 관찰 대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아이들이랑 공유하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정말 예술가예요. 와, 이렇게 잘 그리셨네.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 온라인 화면상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계속 너무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되게 슬펐는데 제 정체성을 계속 살펴봤어요. 그럼 교사가 뭐지? 나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러면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인가? 깊이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의 역할은 그게 아니라고 결론이 나서 뭐 국어에 있는 이 내용, 수학에 있는 이 내용을 결합해서 새로운 아이들한테 더 적합한, 더 삶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경험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디자인하고 그렇게 수업을 계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사의 역할을 이렇게 보면은 교사는 없어지면 안 되죠. 그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준비됐나요? 네! 혹시 잘 안 되면 패드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미술도 이렇게. 5학년, 약간 고학년으로 갔어요. 초대장. 야, 이런 거 만들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별을 그리면 여기 위에 인공지능으로 이거 별을 선택할 수가 있어가지고 원하는 별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코로나라는 시기가 좀 마인드를 바꾸고 수업 방법을 바꾸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아이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의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좀 편할 수도 있는데, 오늘과 같은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시간 전략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이런 결과물을 통해서 내가 했다는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 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하면서 내가 이런 잠재 능력이 있네. 그리고 앞으로 세대에서는 기술적인 것, 지식적인 것 그런 것보다도 지금 있는 기자재나 기술력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네.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이 말로는 하진 않지만 아마 체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노출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완성인가요? 요새 이렇게 나왔어요. 멋지다. 멋져요? 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본인의 뿌듯하겠어요. 작품이네요. 초대장. 저는 진짜 중요한 교육의 그 핵심은 변하지 않고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떠한 변화이든 간에 학생들에게 그것을 디지털 기기이든 디지털 기술이든 그것을 학생들이 진로나 아니면은 꿈을 키우는데 적용하는 것, 그리고 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도구로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데 좀 네. 도움 주시는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일일이 고민하고 회의하고 또 개발하시고 이럴 줄은 잘 몰랐는데 예. 그만큼 또 고민도 크셨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네. 마지막에 나오신 그 전용숙 선생님, 네. 그분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좀 인상적이고 와닿았던 게 저분은 거의 경력이 한 30년 이렇게 되셨으니까 네. 처음에 교직에 들어오셔가지고 가르쳤던 애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바뀐 세상에서 어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다 보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시선으로 봤을 때 앞으로 미래에 또 세상이 바뀔 거니까 네. 에듀테크 이거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저렇게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진짜 큰 일이고 네.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학생들의 모습도 보고 이 선생님도 봤는데 박물관을 가지 않고도 간 효과를 내는 그런 가상현실 수업이 있단 말이죠. AR, VR 같은 거. 버추얼 리얼리티가 과연 얼마나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이들이 직접 위험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네. 저기서는 위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패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실패가 아이들한테 새로운 실력을 쌓아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절호의 찬스를 줄 수 있는 것도 가상현실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시간 전화한 다음에 네. 중요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상에서 중요한 얘기 만나서 해야 돼요. 그래서 가상에서 엄청난 정보를 교환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만나야 되는 접촉 욕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가상현실은 접촉 욕구는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럴 때 사람은 직접 교사와 학생이 또는 직접 어딘가 가서 만나고 접촉하고 이런 것이 저는 훨씬 더 접속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보완제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학생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사실 고민이 큽니다. 이 선생님들이 어쨌든 AI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네. 본인들의 능력치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이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할이 저는 이제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과제를 해갖고 왔는데 이런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계속 질문을 던지는 질문술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질문술사. 그러니까 뭐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AI가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식이 도구가 수천 군데 이렇게 쭉 퍼져 있으니까 네. 내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정보가 갖고 있는 질적 속성, 신뢰성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박물관에 가면 큐레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으로는 날리지 큐레이터가 되면 어떨까?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지식 지식들을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맞아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이렇게 조립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죠? 근데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데이터나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예, 예. AI가 그걸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있으니까 네. 아마 그런 역할 변신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면 영원히 선생님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역할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특정한 지식을 매개로 해가지고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부딪히고 협력하고 또는 뭐 다투기도 하고 다툼을 해결하기도 하는 네. 그 경험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이 오프라인 세계에서 에듀테크가 범람하는 시기에 선생님이 에듀테크로서는 AI로서는 채워줄 수 없는 영역을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걱정인 것은 이제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누가 선배한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검색해보면 되고 뭐 하는 법. 선생님을 아이들이 그렇게 뭔가 지식에 대해서 궁금증을 요하는 대상이 아닌 그냥 내가 그냥 검색해도 나오고 선생님 뭐 필요 없다. 이런 역할이 이렇게 좀 변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검색된 정보는 검색 능력은 이제 네. 점점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때문에 검색어만 입력하면 뭐 거의 못 찾을 수 없는 정보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더더욱 선생님한테 이제 중요한 역할은 이제 검색된 정보를 아이들이 갖고서 이제 토론을 할 때 그 네. 검색된 정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색된 정보에다가 자기 이야기를 추가해가지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게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색에 사색이 추가돼야 그 검색된 정보가 자기만의 지식으로 탄생하지 맞네. 사색이 없는 계속 검색만 하면 라임이 많네.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은 사실 선생님이 가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걸러낼 아이들한테 수 있는 기술. 야 네. 이거 필요하다는 거는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아이들은 그걸 구분을 못 하잖아요.
아무튼 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이면이죠. 디지털 격차도 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교육 현장에서도 안 그래도 우려가 되는 게 이 디지털 격차인데요. 그 에듀테크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또 일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원주시입니다. 관설초. 어디 가는 걸까요? 다리를 건너가는데요. 아, 원주천. 야, 예쁘다. 야, 이런 데가 있어요, 학교 근처에? 조금씩 돌지? 한 번 더! 낚시하시는 건 아니죠? 물에 들어가셨어. 굉장히 작은 키트인데 그 원리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는 에너지 발전 원리랑 똑같아요. 터빈을 돌리고 그다음에 전기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다른 어려운 발전기들과 달리 그냥 강에 나가가지고 직접 낚시를 하는 것처럼 이 기구를 던져서 거기서 이제 수력 발전으로 이제 에너지를 낚는 수업인데 저게 전기 저장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게. 수력 발전을 하는데 이거를 쓸 수 있는 전기가 되는지. 이거 쓸 수 있나요, 전기? 자, 우리 아까 하천 나가서 이거 열심히 했죠? 네. 휙휙휙 돌아가는 거 봤어? 네. 여기 지금도 빨간불 들어오나 보세요. 오, 얘 지금 들어오지? 얘는 충전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분리해보세요. 락을 언락으로 돌리고요. 그래. 언락 됐어요. 언락 됐어요. 오, 불이 들어오네. 이게 된 거예요? 좋아. 프로펠러가 여기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죠? 그치? 여기서 발생된 전기가 여기 보이죠? 전지? 네. 여기를 따라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치? 네. 전기 만들어. 그렇지. 반짝반짝 들어오죠. 이게 지금 전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손으로 돌려도 돌려져요. 선생님 거 충전돼가지고. 아, USB 진짜 핸드폰 야, 이거 충전되나 휴대폰 봐요. 충전한다. 오. 대박이다, 대박. 오케이. 자, 충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 느낀 게 뭐예요? 알게 된 점, 느낀 점. 때 진짜로 전기가 만들어지는지 몰랐는데 전기가 만들어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전기 만든 건 처음이지, 그치? 저는 전기가 물로 만들어지는지 운호를 하면서 알게 돼요. 그치? 원래 뭘로 만들어진 줄 알았어, 전기? 석탄이요. 석탄, 석유? 식용유는요? 저는 이번에 운호를 하면서 전기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좋은 큰 깨달음이네, 체험입니다. 그치? 자연으로 만들어진 전기는 뭐가 좋을까? 친환경이에요. 그렇지, 뭐가 안 만들어져? 이산화탄소.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적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친환경 전기를 많이 쓰는 게 좋겠죠? 네. 오늘 수업 너무 잘 들었네. 야, 이거를 많이 활용해서 수업을 하셨네요. 에너지 활동 체크도 하고 기후 위기도. 아, 발표도 했어요. 와. 에듀테크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수단을 사용해서 어떤 주제로 가르칠 거냐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이라는 주제. 환경은 사실 아이들이 뭐 어느 직업을 갖던 어느 관심사를 가지던 피해갈 수 없는 주제잖아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런 주제를 준 다음에 에듀테크를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랑 그냥 아이들에게 기술 습득의 목적으로 에듀테크를 썼을 때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후 문제를 가르치기 위한 에듀테크가 더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윤이가 네? 학교를 갔는데 네.
한 학년에 3명밖에 없어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저는 네. 대표로 3명 나온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게 아니라 4학년이 총 3명. 3명. 그러면은 선생님이 거의 엄마 아니에요. 하루 종일 엄마랑 같이 노는 거죠. 저를 강의도 가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그러면서 네. 저렇게 산 강이 있는 자연에 있는 학교인데 최첨단 기술도 활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네. 이게 바로 교육이 아닌가. 그 선생님이 전기 만드는 걸 쭉 보고 네. 과정적 사유를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전기 그러면 누가 이거 만드는 거니까 뭐 저걸 어떻게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지 사실은 관심이 없잖아요. 다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교육이 갖고 있는 엄청난 강점임에도 불구하고 또 약점 중에 하나는 결과만 가르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날로그는 그걸 보완할 수 있거든요. 아날로그적인 깊은 체험을 가지고 디지털 공간에 와서 자기가 그때 경험했던 것들을 아이들하고 다시 이제 시공을 초월하게 막 나누기 시작하면 그런 기반이 튼튼한 그 체험적 통찰력을 더 디지털에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학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봤어요. 지금 아이들이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디지털 쪽으로 탄탄한 반면에 저렇게 자연에서 배우는 맞습니다. 측면이 턱없이 부족해요. 네. 저 친구들 어떻습니까? 자연을 베이스로 해서 디지털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양쪽으로 다 배우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이제 이 원주 간설초의 저 수업을 보시면 에듀테크로 인해서 디지털을 활용해서 환경 수업으로까지 이어졌잖아요. 근데 대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도 이렇게 또 에듀테크를 활용한 환경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관설초와는 또 다른 에듀테크가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가보겠습니다. 자, 과연 다른 선생님들의 환경 수업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그러시죠. 여기는 바로 대구 신민철 선생님의 수업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데이터 구하고 데이터 복수해서 1시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전략이랑 2시간 나타날 때 2시간 쓸 때 사용되는 전략 구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계산을 주세요. 와, 이 친구들 계산도 또 스마트워치를 쓰네. 와, 진짜 많은 숫자 데이터가 있다, 맞죠? 네. 어때 지금 막 숫자가 막 가득하니까? 무작정 헷갈려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 왜 막대? 꺾은 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측정한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가가 돼서 한번 시각화를 해볼 건데 중요한 건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할까? 비교하고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맞죠? 아, 데이터 입력을 저렇게 하고 지금 모양 그래프를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프 만든 것도 그리는 게 아니고 직접 입력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더 간편하게 만들어져서 더 재밌고요. 스스로 직접 데이터를 측정하는 게 사실 조금 익숙하지 않고 왜 애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자신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는 거랑 남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보는 거랑 큰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이 오는 이런 그런 기후 데이터라든지 또는 그 빅데이터라든지를 보면 내 생활과는 관련 없는 데이터일 경우에는 스스로 좀 내재하기가 좀 힘든데 자기가 직접 측정을 해서 자기의 데이터로 수업을 하고 나면 내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이터 수업을 하는 게 학생들의 이런 삶과 연계성 그런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측정하고 또 분석해서 직접 데이터를 만들면 느끼는 것도 다를 것 같아요. 선풍기는 대기 전력이 없습니다. 선풍기는 강, 중, 약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웬만하면 중모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왜 웬만하면 중모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자, 우리가 여기서 뭐 봐야 될까? 막대 그래프를 비교하려면 차이를 봐야 되겠지. 전력량 차이. 전력량의 차이가 났지? 네. 근데 중을 보니까 약이랑 큰 차이가 났어, 안 났어? 아니요. 근데 중이랑 강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났지? 네. 자, 이걸 보니까 어떤 모드를 사용한 게 제일 경제적인 것 같아? 중이지. 이거 어른들도 모르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 시간이 없으니까 헤어드라이기를 뜨거운 바람으로 해서 전기를 더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시원한 바람 강풍으로 하고 뜨거운 바람 약풍으로 하면 강풍이 훨씬 더 전기를 덜 먹어요. 코드를 꼽기만 해도 대기 전력이란 걸 발생하는 게 조금 신기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버튼식 멀티탭을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더 간편하게 전기를 아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신민철 선생님께서 이 수업을 1년 동안 꾸준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또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지 수업 사례집까지도 만드셨다네요. 우리가 에너지를 아낀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아끼고 지구를 아끼는 정도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데이터라는 저희의 가치관을 찾았고, 그래서 이 데이터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직접 우리의 생활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누적해서 쌓아가면서 우리의 이 활동 변화가 어느 정도의 변화를 일으키는가, 거기에 컨셉을 잡아서 만들었던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돈업 복숭아 교실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수업 사례가 유엔까지 갔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유엔 기후변화 협약 거기서 발표까지 하셨대요. 와, 진짜 엄청나네요. 그리고 저기 차윤경 선생님도 보이고요. 네. 환경 수업 같이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함께 다녀오셨다는데요. 학생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그걸 직접 삶과 연관지어 실천한 사례여서 유엔의 초대를 받게 된 거랍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요즘 얘기로 리스펙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네. 신 선생님, 신민철 선생님. 지금 방금 보고 나니까 이분은 아예 뭐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네. 세계로 가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똑같은 데이터인데 네.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가공해서 구조화시켜가지고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사람한테 던져주는 의미의 임팩트가 판이하게 다른 것 같아요. 뭐 막대 그래프로 그려주는 거, 뭐 또 이렇게 뭐 꺾기로 보여주는 거, 또 뭐 이렇게 도형으로 보여주는 거. 자기가 고민했던 과정의 사유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됐을 때 저 그림이, 저 도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마 일종의 데이터 리터러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글을 읽고 또 거기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그게 이제 리터러시잖아요. 네. 말 그대로 문해력. 근데 요즘에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디지털 정보를 해석하고 소통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냥 문해력 리터러시 그러면 글을 읽고 쓰는 능력. 근데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됐으니까 단순히 이제 텍스트만 읽고 쓰는 게 아니라 디지털화된 정보, 디지털화된 기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 삶에 이제 이렇게 뒤처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려면 이제 글을 읽고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도처의 산재한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가성비 좋은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 삶에 조금만 활용해도 삶의 퀄리티, 질적인 수준을 높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 활용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게 아마 최근에 얘기하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각 학교들은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학생들이 AI 에듀테크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과연 교육 당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에듀테크 스타트업들 실증 간담회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실증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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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는 영어 선생님들의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이란 문제를 AI 기능을 통해서 해결시키고 있습니다. 퀴즈 AI라고 해서 어떤 지문이 하나 있으면 1000문제 이상을 다 뽑아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빈칸을 만드신다거나 뭔가 문법을 표현한다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도 AI가 피드백을 줄 수 있겠다.
근데 요즘의 중학생들은 사실 자기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부족한 선택을 해서 자신들이 문제를 내서 서로 맞추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학습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학생들이 스스로 좀 자신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거 혹시 없을까요? 혹시? 되게 좋은 기획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거 아까 보여드린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학생들한테 열어놓지 않았어요. 이 본인이 이 컨텐츠를 구성해서 만든다는 개념은 되게 좋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닿지 않아서 이런 게 사실 이제 실증 사업에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저희가 그 사무실에서 그 현장 선생님의 생각을 읽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에 또 이제 들을 수 있는 게 되게 의미인 것 같은데 그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기술이랑 접목을 해서 이 문제를 푸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실제 그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기회를 주신 거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닌가, 이 사업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에듀테크 소프트랩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학교 현장과의 네트워킹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생님들도 어떤 에듀테크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프트랩에서의 뭐 실증이나 뭐 연수나 세미나 같은 여러 창구 기회를 통해서 이제 에듀테크 기업들이랑 만나서 소통하고 이제 본인들이 몰랐던 이런 에듀테크 제품들도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면서 이 하나의 모듈로 이렇게 여러 가지 로봇들을 만드는 그런 건데 여기 있는 모든 로봇들은 다 대부분 다 1분 이내 조립과 해체가 가능합니다. 이 작동도 선생님들이 직접 해보시나 봐요. 와, 신기하다. 원격 조정도 가능하고요. IoT하고 또 코딩을 실제로 또 사용해 보시고 저렇게 발표도 하시나 봐요. 청소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 안에서 이게 전달됐고 창의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실증의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아가지고 뭐랄까 춤춰보자 하니까요 협업이 좀 됐었어요. 한 4명, 2명만 모여도 같은 코딩을 만들고 어떤 음악을 협력해서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같이 추는 군무가 좀 아름답기 때문에 맞추려고 코딩에 틀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너무 좋아했고 아이들의 그 소프트웨어 교육에 자기들이 도움이 됐다고 했고요. 뒤에 연결성에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 에테크 기업의 제품이 뭐 학교 현장에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그런 제품의 안전성 같은 측면도 있고요. 이제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수업에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랑 수업에 활용되어졌을 때 이제 활용의 완성도 랑 이제 제품 개발 그 제품 자체의 개발 완성도 등등 해서 복합적으로 저희가 공률 도입 적합성 검증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듀테크 소프트랩 2021년 3월부터 시작됐고요. 경기 그리고 대구, 광주 이렇게 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세 곳이지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네. 하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교육 환경에 적합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그런 교구들이 좀 더 많이 발전하고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AI 에듀테크 교육 형태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교육 당국은 어떤 걸 좀 해야 될까요? 예, 교육당국에서는 인력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인력. 왜냐하면은 이 사실 낯선 길이지 않습니까? 네. 에듀테크를 새로 도입한다는 거. 근데 뭐 국어, 영어, 수학 이것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노력을 기울여서 한다는 게 또 선생님들은 다 또 새로운 일이고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당국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더 잘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에듀테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너무 이제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쭉 교육을 끌고 가다 보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접촉과 접속이 좀 융합을 해야 되고 또 이성과 감성이 또 융합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죠? 속도와 밀도도 이렇게 융합을 하고 그 사람과 기술도 적절히 융합을 하고 균형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또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면 너무 디지털 중심, 너무 아날로그 중심 이런 식으로 편향적으로 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21세기의 문맹자는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배우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엘빈 토플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우, 멋진 말을 또 준비하셨네요. 그럼 저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죠?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두렵지 않다. 이거 네. 누가 한 얘기죠? 약간 좀 누가 했죠? 그 오늘 제가 느낀 말이에요. 정다은이죠? 아무튼 예,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육대기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거리를 던졌고 그리고 저희도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준비, 출발! 뛰어가야 그 자리로 뛰어가야 돼, 안 돼.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운 수학을 뭔가 좀 쉽게 풀어서 할 수 있는. 자, 우승은 세모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들. 교과 학습과 독서는 같이 가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어휘 현주소 확인하기. 들어본 적은 있으나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단어는 아니 무슨 책을 쓰셨는지나 아니면 왔을 때 딱 보여지고. 자리에 기준이 있을 것이고 이제 접근을 하고 미분을 해서 수학 김정일 선생님께서 제자분을 위해서 그려준 그림입니다. 체험형 아이들에게 교과안에서 자기 진로와 연결된 체험의 프로그램들을 섞어 만든 것입니다. 얇게 있는 것만 골라내서 네 하니까 화조랑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저의 장래 희망은 개발자 겸 래퍼가 장래 희망입니다. 그를 배울 때에는 능력이 환양 이제는 잊혀진 듯해 마치 그의 귀향 아까 시원하게 많은 것이 있다는 이제는 시점. These are the best of times. Whoa, nothing but good vibes. Right here we all come alive. Whoa, yeah, this is the life. Whoa.